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730 정보회의 시작해야 되겠고요.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먼저 문을 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매일같이 매크로 변수는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자꾸 생각만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뭐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시그널이라고 하는 신호를 포착해야 되는데 네. 신호들이 다 숨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페드가 지금 뭔가를 숨기고 있는데 뭐를 숨기고 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장은 그냥 계속 뭐랄까요, 환각 상태처럼 돈으로 막. 그 이유는 아마 지금 뭐 네. 자막에도 흘러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코로나 변이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2차 변이 그런 얘기들 인도 네. 쪽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반면에도 미국은 잘 지금 방어를 하고 있고 자신감을 네. 표출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은 일단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백신을 확보했냐 못했냐 그 차이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변이가 되고 있는 화요일도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그 변이가 되고 있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처를 하냐 그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가 되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라는 얘기도 어려운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엔터미널 도메인이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무슨 얘기죠? 그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은 그 우리 인체의 폐세포 있지 않습니까? 폐세포에 ACE2라는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와 그리고 코로나의 어떤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 예. 돌기에서 그러니까 코로나가 직접적으로 우리 사람 폐세포와 접촉하는 그 면을 리셉터 바인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돌연 변이가 발생이 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백신이라든지 항체 치료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그 국내외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백신이라든지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 리셉터 바인딩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엔터미널 바인딩이라는 곳에 항체 치료제와 그리고 백신이 접촉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중화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바이러스를 체내로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그 엔터미널에서 예전에는 초기에는 바이러스의 어떤 돌연 변이가 없었는데 이게 영 변이로 바뀌게 되면서 바이러스가 두 개가 더 생기고 돌연 변이가 두 개가 더 생기고 네. 이게 또 나은 막공 변이로 가게 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돌연 변이가 5개가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백신들 같은 경우 백신이라든지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한 개의 돌연 변이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개의 비밀번호를 풀 수 있는 백신이 개발이 되는데 이게 변이가 발생이 되면서 비밀번호가 한 개가 아니고 2개가 더 생기고 5개 더 생겨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풀었는데 또 풀어야 되니까 이게 통하지가 않게 문을 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대처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백신이 대표적으로 제가 모더나만 계속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모더나를 계속 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워프 스피드 작전을 통해 가지고 모더나에 거의 뭐 몰빵을 하듯이 속된 편에서 몰빵을 하듯이 투자를 했는데 근데 결국 이 모더나라는 회사를 투자했던 이유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약물 침투 시스템인데 네. 몸에 백신이 투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백신이 세포 속으로 침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침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관한 특허를 모더나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거기서 정부에서 투자를 했던 거죠. 모더나의 주가는 아침에 8%가 올랐군요. 네. 반면에 작년에 이제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또 넷플릭스는 네네. 7%가 하락했고 그러네요. 뭐 등락이 그쪽도 보면은 네.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떨어지겠죠. 네네. 종목마다. 근데 이제 지수 자체는 올랐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지금 또 아시아 개장하는 주가의 선물은 또 약간 또 밀리고 있고 종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 어찌됐건 간에 오늘 아침에 개장가는 우리는 이제 또 어제 조정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반작용이 있을 거고, 저가 매수가 분명히 있었죠.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사셨고, 근데 조금 외국인 기관은 제가 팔았고. 걱정이 좀 되는 게 이게 최근에 시장이 미국 시장이 오르는 만큼 같이 못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어저께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그 하락한 영향을 받으면서 그대로 다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이것도 뒤집어 보자면은 또 반등은 크게 나왔는데 오늘 네. 우리나라 시장이 그걸 못 따라갈까 봐 걱정이 돼요. 뭐 어느 정도는 따라가겠죠. 네, 어느 근데 정도 이제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는 그냥 붙어 있는 제자리 계속 있고,
나머지는 이제 뭐 IT가 좀 네. 올랐다가 아니면 일부 또 이 바이오 쪽이 올랐다가 우리는 지금 당면된 과제가 700명대의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도 700명대일 것 같아요. 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700이라는 숫자가 그냥 뭐 오늘도 700명이구나 이렇게 해야 될지. 하지만 이게 또 늘 경우에는 또 문제가 크잖아요. 그러면 또 뭐 백신을 구해왔네, 못 구해왔네, 네. 백신 수합을 하자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딴 데 쳐다보고 있잖아.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뭐 웃을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미국 입장이니까 자국민을 네. 먼저 충분히 접종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자국민 우선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도 우리 국민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백신을 또 뭐 뭔가 이슈들을 하든지 치료제를 하든지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몇 가지 기업들이 언급이 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새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신풍제약. 신풍제약, 네. 피라맥스. 우리 동네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아, 본사인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신풍제약에 대해서 저도 계속해서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가격 측면에서 되게 싸거든요. 네. 그래서 신풍제약이 지금 대학병원 113명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임상이 끝이 났고 이제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이게 회사 측 연구소에서는 5월달이나 6월달, 늦어도 6월달까지는 일단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성공을 할지 아니면 기존에 대용제약이나 일양약품, 종근당, 뭐 녹십자 같은 경우는 줄줄이 임상에서 다 실패가 됐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대용제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용제약이 결국 실패가로 끝이 났는데 그 대용제약이 호이스타정이라는 이 약이 있는데 네. 요게 임상 2A 이상, 그러니까 임상도 그 1상, 2상도 나눠서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임상 2A 이상에서 그 바이러스의 세포내 진입을 막아주는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임상 이상이 성공적이다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예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이럴 때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게 이상, 비상으로 가게 되면서 결과가 뒤집어져 버리게 되면서 결국 실패로 끝이 났는데 임상 2A 이상에서 임상 증상 개선 그리고 자가 치료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자가 치료가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된 게 아니라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상, 비상으로 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상, 비상에서 그 바이러스 음성 전까지 통계적인 유의성 확보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항바이러스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버린 거죠. 그리고 그 호스타국 같은 게 다른 그 치료제에 대비해서 그 회복이 조금 빠르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빠르다가 아니라 빠르다라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 표현을 썼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학계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정부기관이지 이런 부분들에서 경향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이것도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서 결국 임상 2비상이 실패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국면인데 이것도 어찌 보면 호스타정도 약물 재창출에 의한 코로나 치료제가 아니라 코로나 증상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네. 이 코로나 증상 치료제에서 피라믹스가 다시 한번 떠올랐는데 아시다시피 피라믹스가 파라맥스, 피라믹스 계속 헷갈리는데 피라믹스로 결론을 피라믹스, 내릴게요. 예. 네. 이게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외 쪽에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 쪽 가실 때 보면 이 말라리아 치료제를 먹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증상이나 사실 이제 코비드라는 바이러스잖아요. 네네.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감기이죠. 감기 바이러스도 바이러스니까. 네네. 비루스라는 게 이제 독이라는 뭐 그렇죠. 뭐 이게 있는데 요즘 그리스어로 그렇죠. 네네네 어원을 가지고 있지만 독이라고 하는 네. 포이즌이라는 표현도 네네. 있지만 어찌됐건 그러면은 감기 쪽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국내에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700명대 네네. 그러면 이제 누적 확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몇만 그렇죠. 명이 있을 텐데 그분들의 사례들이 어떤지 네네. 뭐 그런 것들은 전혀 지금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막연한 불안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궁여지책은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약을 오남용할 수는 없지만 네. 만약에 백신 조달이 원활치가 않고 더 확산된다면은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그런 것들이 조금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네. 기존 약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네네. 하다못해 뭐 대원제약이다 네네. 치면은 뭐 짜먹는 그 감기약 네. 그거랑 관계 없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제 생각일 뿐이지만 아니 뭐 그럼 감기약이라도 어떻게 네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간편하게 이 피라믹스가 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치를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기생충학 국제학술지라고 하고 있는데 트렌즈인 패러사이탈러지라는 그 학술지가 있어요. 네. 여기서 피라맥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칭찬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많이 기대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라맥스 같은 경우에 패러사이트는 기생충 학회네. 네, 기생충학회에서 이렇게 결론냈더라고요. 네, 패러사이트 학술지에 우리 잘 알잖아요. 나왔더라고요. 기생충이라는 영화 때문에 네. 많이 들어봐가지고. 네.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학술지에 실렸는데 이게 지금 알테수네이트하고 피로나리딘이라는 성분이 이 피라맥스의 주된 성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피로나리딘이라는 성분하고요, 그리고 그 알테수네이트라는 성분이 그 소위 말하는 그 미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복용하게 돼서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하이드록시 클로로킨보다 항바이러스 효과가 네. 그 피로나리딘 같은 경우 16배, 그리고 알테스투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57배 정도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클로로킨보다 좀 더 현재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G 모델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 쥐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난 이후에 약물 투여를 했는데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 결국 이 염증 현상이 그 상당히 심각한 중증으로 연결되어 있게 되면서 이 염증 현상 때문에 장기가 괴사되는 현상이 발생되면서 사망까지 가는데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을 알테수네이트가 억제하는 효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덱사메타손과 상당히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덱사메타손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눈에 다리끼 나면 염증약 주잖아요. 네. 그게 덱사메타손이에요. 그렇죠. 덱사메타손 연고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연고 치료제고 이거를 약으로 복용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덱사메타손과 상당히 유사한 기능인데 그 차이점은 덱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제다 보니까 이 약물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중독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대비해서 알테수네이트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없이 이 염증 현상을 완화시켜 주다 보니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피로나리딘 같은 경우에도 그 하이드록시 클로로킨보다는 이 항바이러스 효과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 세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세포 속에 들어갔을 때 다른 세포 속으로 전이가 되는, 그러니까 복제가 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약이고, 그래서 그 저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초기 때 아연제를 좀 복용을 하라는 얘기를 주위에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비타민 C도 뭐 있고. 네네. 근데 아연제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그래도 무해한 거, 네네. 아연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고. 그래서 그거를 아연제만 드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마그네슘 아연제하고 비타민 B를 같이 복용을 해야 돼요. 네, 처방전까지. 처방은 약사가. 네.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찾아보고 어떤 성분이, 그리고 이게 몸속에 말씀하셨듯이 비타민C 네.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지용성이 되면 바로 흡수가 안 돼요. 수용성인가? 아직 좀 저도 헷갈리는데 네. 수용성이 지용성이 이 부분 때문에 바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마그네슘 아연제 이런 거 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서 흡수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 아연제를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연제만 먹는 게 아니라 마그네슘을 같이 먹어야 몸속 흡수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얘기가 새버렸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아연제가 그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처럼 세포 속에서 바이러스가 복제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저도 좀 같이 복용을 하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방금 말씀드린 피로나리딘인지 알테수네이트 이 성분이 피라맥스 내에 있는데, 그래서 이 피라맥스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효과들, 그러니까 사이토카인 염증 현상을 억제를 해주고 세포 내에서 그 바이러스가 복제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이 좀 전에 말씀드린 기생충 국제학술지, 그래서 영국에서 발견하고 있는 학술지인데 여기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그 셀트리온에서 나오는 레키노나주처럼 항체 치료제가 아니라 렘데시비어라든지 클로로킨과 같은 코로나 증상 치료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격이 싸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만큼 복용이 편리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처방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처방을 받았을 때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그 예전에 미국에서 그 코로나 걸린 사람을 치료를 할 때 아연제라든지 비타민C라든지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먼저 복용을 하게 되면 3일 동안 투여를 하게 되면서 세포 내에 바이러스가 복제되는 걸 일단 막아주고 렘데시비어를 투여를 하게 되면서 그 표적 항암제처럼 표적 바이러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효과를 발생되면서 바이러스 다 소멸시키고 그 이후에 덱사메타손을 처방을 하게 되면서 염증을 완화시키면서 완치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피라맥스 같은 경우는 알테수네이트도 그렇고 피로나리딘도 그렇고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은 만병통치약과 같은 그런 효과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 국제학술지에서 그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방금 말씀드린 염증 완화라든지 그 세포 기전의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효능이 있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의 레키노나주보다는 이 피라맥스가 좀 더 저는 신뢰성이 있고 좀 더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하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네네, 구하기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가격도 그렇고. 가격도 10,000원 정도에 9정에. 9정에 10,000원. 네네. 아, 비싸네, 그거는. 네. 그래도 기존에 나와 있는 뭐 이야기들을 비해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같은 네네. 경우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네. 한 2달러, 그러니까 2,000원? 네. $2 정도는 아니고 국내 유통되는 그보다 더 비쌉니다. 비싸요? 네, 더 비싸요. 싼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한 알 복용할 때 그렇게 그러니까 약물제를 투여할 때 $2라는 얘기인 거고 그 약으로 9정이 1,100원이라는데? 9정이 1,100원이요? 하이클로로킨이? 아, 9정이 10,000원이라고. 예. 네, 그렇죠. 아니, 피라미스가 뭐 얼마 9정 가격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요점은 다 정리합시다. 네. 너무 산으로 가면 안 되니까. 네. 자, 일단은 그게 뭐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네. 해외에서 주목되는 거는 인도, 브라질, 네. 그리고 지금 터키 쪽이란 말이에요. 네네. 뭐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네. 인도는 지금 통제불능 상태라고 그래서 하고 하루 확진자가 25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브라질은 네. 지금 2번 감염된 첫 번째 사망 환자, 그러니까 2차 네네. 변이에 대해서 네. 그게 제일 걱정이죠. 그다음에 터키도 신규 네네.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 이렇게 나오고 네네. 있는데 국내에 지금 확진자 수는 11만 5천 명대, 네. 검사가 6만 7천 명, 격리 해제는 10만 5천 명, 네. 사망자 수 1,800명 네네. 이렇게 나온다고 보죠. 그러니까 사망자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네네. 확진자 수에 비하면 사망률은 그렇게 네. 치명적이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 제가 그 이해를 좀 시켜드리자면은 이게 코로나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자가 격리에 들어갑니다. 자가 격리에 들어가는데 거기선 약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게 감기처럼 앓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완치자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네. 거기서 경증으로 끝나지 않고 중증 사이토칸 현상까지 넘어갔을 때 이게 음압실로 이동이 됩니다. 네. 이동이 되면서 산소 치료라든지 그리고 덱사메타손을 투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중증을 완화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브라질에서 2번 감염하면 2번 감염이 되면서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한 번 감염됐다고 끝난 네, 게 아니라 또 감될 수가 감기처럼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또 감염될 수 네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염될 수가 있는데 이게 돌연변이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완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새로운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인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터미널 그 도메인 그쪽에서 돌연변이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예전 걸렸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돌연변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다시 감염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엔터미널 도메인 그쪽에서 바이러스가 5개, 6개 이런 식의 발생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몸의 항체들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면역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또다시 감염이 되고 이게 중증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중증에 연결되고 소위 말하는 사이트칸 폭풍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염증이 발생이 되고 이게 혈전이 발생이 되면서 장기화가 의사되고 그러면서 사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돌연변이를 대체를 하느냐 못하냐 그게 일단 관건이라 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 전 세계적으로 봐야죠. 백신이 네. 지금 뭐 미국이나 뭐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네. 일부 국가들, 선진적인 네네. 국가들은 거의 접종률이 높잖아요. 근데 네네. 재감염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봐야 될 거고 네. 만약에 재감염률이 올라온다면은 지금 기존의 백신들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위험진물이 되니까 될 수도 있죠. 네. 굳이 우리가 막 지금 네. 목매 가지고 구하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치료적인 완치는 없지만 완화제 같은 것들을 좀 네. 찾아가지고 주시장도 그렇지만 그 관련 기업들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 좀 그렇게 알려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어쩌다 보니까 보건방송이 돼버렸는데 정리합시다. 네. 신풍제약 좀 네. 이 가능성이 있다. 주가도 지금 좀 슬슬 반응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학술지에 나온 내용들이 지금 사람 폐세포를 시험관,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폐세포가 아니라 시험관의 스포이드 내 폐세포와 그리고 지 모델에서 성공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피로나리딘이라든지 알데스네이트 성분이 사람 폐세포에 대해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면은 정말 저는 대박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식품제약 주가는 저는 다시 간다라고 분명히 게임 봅니다. 체인저가 또 등장할 수도 있는 거죠. 게임 체인저라기보다는 대체제라고 하는 게 좀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오케이. 게임 체인저는 결국 백신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증상 치료제니까 그 체인저보다는 대체제. 하여튼 이렇게 보는- 신풍제약에 대한 그런 정보 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네네. 그러면 주가도 좀 유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 아직까지. 네, 그래서 일단 결과가 5월달, 6월달 중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일단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밖에 뭐 기업들도 있지만 제약사들 좀 몇 네. 가지 계속 유념 있게 관심 둬야 될 것 같고 시간의 종가 특징주 몇 이거를- 가지 듣고
뭐 하고 온 건지 모르겠네. 우리 하여튼 시간의 종가 특징주. 갑자기 뭐가 백신 방송이 되버려 가지고. 중요하니까. 네, 네. 사실 중요합니다 이거. 네.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에 걸해서 네. 드림텍이 상한가에 갔고 슈프리마가 상한가에 갔거든요. 오. 그리고 슈프리마 아이디가 6.7%, 슈프리마 IHQ가 5.3%, 네. 크루셜텍이도 상한가에 갔어요. 근데 요거는 어떤 내용 때문에 갔냐면 그 유럽연합에서 다목적 지문 신용카드를 상용화를 진행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시간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 쓰잖아요. 저도 쓰는 삼성페이 쓰면 지문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라스틱 카드에 지문 인식을 왜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플라스틱 카드에 그동안 비밀번호인지 핀 번호를 입력을 했다라면은 그 OTP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지문으로 이제 그때 OTP처럼 그때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카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마스터카드와 함께 지문 인증 카드를 하반기에 출시를 한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이슈 때문에 급등했고요. 그래서 생체 드림텍? 인식 그 네네. 모듈을 하고 있는 드림텍, 네네. 슈프리마, 슈프리마도 그쪽입니까? 네네. 크루셜텍? 슈프리마도 슈프리마보다는 슈프리마 아이디라는 회사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슈프리마 아이디가 프랑스 현지 기업인 인그룹과 그 프랑스 전자여권 등록용 지문 솔루션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이러면서 점유율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픽 두 개를 고르면은 드림텍하고 슈프리마 아이디 요 두 종목을 픽을 하겠습니다. 드림텍, 하고? 슈프리마 아이디. 네네. 생체 인식 모듈은 MC넥스가 사실 더 뛰어난데. 네. 그런데 시간에서 이 종목들이 갔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이 종목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벼운 걸로. 드림텍은 뭐 전자 코어 얘기도 네네.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사람들 그 음주 측정하듯이 이렇게 불면은 코로나도 네네. 검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요즘 쏙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드림텍은. 드림텍 같은 경우는 갤럭시 폴드 2에 지문 인식 모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네. 삼성 얘기가 나왔잖아요. 삼성카드 그 얘기 나오다 보니까 연결성 때문에 그러니까 관련성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수혜는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슈프리마 아이디가 현재 유럽에서 진행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 얘기로 출발해서 소문은 아니고 이제 관심은 많은데 네네. 쉽사리 꺼내기도 어려운 민감한 주제고 잘못 네. 얘기하기도 그렇고 오남용에 대해서도 네네. 저희가 뭐 정보 전달은 아니고 어차피 이 증권이나 경제 쪽 얘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살짝만 좀 다뤄봤어요. 내 가족과 연결될 수 있는 얘기다 맞아요. 보니까 제가 관심이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네.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아, 누구나 관심이 네. 많죠. 그래서 저도 지금 자료를 계속 취합하고 있고 어차피 저희 자료라고 이제 해외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네. 취합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구나라고 알려드리는 그래서 거죠. 네. 조금 계속 얘는 이 전문가는 왜 맨날 백신만 얘기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네. 이거를 국제학술이 영어로 돼 있잖아요. 거기다 의뢰하시다 보니까 용어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기업은 또 뭐 연관성 있게 잘 네네. 찾아봐야 되겠죠. 오늘 730 정보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